이렇게 볼게요. 자, 오늘은 테스트 없이 조금 진도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풀어야 될 숙제도 워낙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충 설명부터 조금 하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 우리 이차함수 책 펴봅시다. 236페이지엔 딱히 해드릴 만한 게 없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보니까 그냥 300씩 쓰면 되는 문제들이니까, 그지? 근데 뭐 예를 들면 14번 같은 문제를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237페이지에 14번 한번 봐볼래? 14번.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평행한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래. 맞지? 그러면 일단 평행하다고 했으므로 기울기가 얼마인 건 알 수 있어? 2라는 사실 정도는 그냥 알 수 있겠죠. What time is it now? 대답이 없어. 45분? 자, 그걸 내가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방금은 죄송하다는 대답이 먼저 나왔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치? 라는 이제 사회적 눈치 정도 기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맞지? 물론 연립하신 다음에 판별식을 쓰셔도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를 연립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맞죠? 판별식을 쓰셔도 되나 얘가 접한다라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맞지?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일부만 알려줘도 돼요.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면 가운데에 제곱이 어디 와 있으면 되니까 여기 상수에 와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얘가 얼마면 돼? 그냥 4면 돼. 맞지? b가 얼마야? 마이너스 7이야. 이거 판별식 없이 알려줄 수 있어. 접한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까? 얘 절반의 제곱 이 있어야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가 4여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7이란 거예요. 이거를 그냥 별다른 계산 없이 암산으로 충분히 알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앞으로 접한다가 나왔을 때 물론 판별식으로 풀어도 안 풀리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풀면 문제가 빨리빨리 풀리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특히나 일부가 주어져 있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참고로 얘 절반의 제곱이 얘랑 똑같다는 판별식과 동일한 식이 나옵니다. 해보시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18번은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자, 19번도 앞에서 풀어드렸습니다. 맞죠? 근데 대신에 20번 한 번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지? 20번 한번 봐볼게. 20번. 자, 이렇게 2차 함수 식이 있고요. 여기가 3, 마이너스 8이래요. 자, 이 상태로 우리가 뭘 알아내야 되냐면 이렇게 여기서 접선을 그었더니 이 접선의 x좌표가 뭔지 둘 다 한번 알아내봐 라는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맞죠? 해안선에 얘가 직선으로만 움직이는데 얘가 해안선에 접해서 이렇게 슥 스쳐 지나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맞지?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당연히 요 직선의 식을 어떻게 적으셔야 해요? 자,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 그지? 그 다음에 몇 컴마 몇을 지나? 3, 마이너스 7을 지나므로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납득되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8분의 1이었나? 8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의 형태니까 얘네 둘이 연립했을 때 뭐가 된다? 판별식이 0이 된다라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맞죠? 납득되시죠? 접한다니까 중분해 가져야 될 거야. 맞지?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면 8분의 1 x제곱 그냥 쭉 이거 연립한 거 쭉 써버릴게. 괜찮지? 마이너스 괄호 열고 m 플러스 1 x 그 다음에 플러스 3m 플러스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친구의 판별식이 0이어야 하므로 자, 가운데 거의 제곱 m 플러스 1의 그냥 이거 전개해서 쓸게 바로. 자, m제곱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4ac까지 한 번에 계산해서 쓸게요. 괜찮죠? 네, 그러면 여기 2m인데 요거 두 배에서 쓰면 마이너스 2분의 3m이므로 플러스 1m 맞죠?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말하려고 했지? 여기 삼수항 1이고 너네 둘 곱해서 나오는 삼수항이 4임, 마이너스 4이므로 그죠? 여기 뒤에 마이너스 3이 붙을 겁니다. 3 맞니? 맞지? 는 0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되시죠? 자, 얘를 양면에 2를 곱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편이 좋겠죠? 플러스 m-6이고요. 자,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되어야 안 돼요?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2m, m 여기가 2, 마 3이면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맞죠? m이 2분의 3, m이 또는 마이너스 2여야 합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게 요 x 좌표들이므로 그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m이 2분의 3을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야? 대입해서 중근을 찾는 거야. 맞니?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뭘 찾는 거야? 중근을 찾는 거야. 맞지? 근데 이렇게 찾으면 방정식을 한 번 더 풀어야 되는 수고가 발생해 안 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중근은 죄송해요. 들어와. 왜? 맞구나. 왜 나 아닌 줄 알았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 늦어서 죄송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 말인지 까먹었어. 여기서 이 중근을 빨리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얘가 중근을 갖는다면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맞지? 얘가 중근을 갖는다면 이렇게 생겼겠지. 맞지? 그러면 얘는 무슨 점이야? 요거는 꼭지점이죠. 맞죠? 즉 얘가 중근을 갖는다면 걔는 뭐랑 똑같아요?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아요. 납득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유제 239페이지 20번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알아낼 때 별다른 대단한 계산 없이 얘 꼭지점의 x좌표를 알아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b로 4분의 1분의 그지? m 플러스 1로 나타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게 뭐가 돼? 4m 플러스 4거든? 이거 납득되세요? 얘는 만약에 중근을 가지면 중근이 무조건 뭐일 거란 거야? 4m 플러스 4일 거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되지? 안 돼? 제가 누구의 꼭지점? 얘요. 그래서 2a분의 4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m 플러스 1이 꼭지점 x좌표니까 이게 중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차피 중근이 얘니까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2분의 3이랑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하고 끝내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그거 더하면 된다. 뭔 말인지 납득되지? 그러니까 중근을 구할 때 물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다 계산을 한다고 인생이 어떻게 되진 않아. 그지? 근데 중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어차피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게 중근 구하는 거랑 무조건 똑같아. 뭔 말인지 납득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지?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쉬워 어려워? 굉장히 쉽죠.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t 때려버리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게 무조건 중근이겠다 라고 푸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또 다른 설명으로는 얘가 무슨 식을 가진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양면에 8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8 가로열고 m 플러스 1x 플러스는 0 이렇게 되겠지. 뒤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적은 거야. 오케이? 자,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가져. 얘는 뭐의 제곱이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겠지. 그지? 알파는 어디서 찾으면 돼? 얘의 절반이겠네.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해석하셔도 중근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굳이 인수분해를 하지 않더라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중근 찾으라는 얘기에서 가급적 인수분해 안 하고 이렇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납득되시죠? 자, 여기다가 이제 빨리 2분의 3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3 대입하면 10이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둘 더하면 얼마야? 6이죠? 답이 6입니다. 아 뭐래? 모두 구하시려구나. 합을 구하시려고 아니구나. 10이랑 마이너스 4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납득되십니까? 네. 합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1번 가보겠습니다. 이 방법 기억해. 아까부터 내가 중근 가진다 그러면 최대한 인수분해 직접 하지 않고 판별식 안 쓰고 풀어보고 있어. 그지? 판별식 쓴다고 인생 어떻게 되는 건 아니나 이렇게 풀면 문제 풀 시간이 좀 더 단축된다고. 그지?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고난도 문제에서 이거 모르면 못 푸는 애들이 종종 나와요. 아시겠죠? 21번. 자, 슈, 그죠? 이 길이가 얼마래? 1이래. 이 길이는 2분의 3이고, 이 길이는 4분의 9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내가 뭘 설명해 드렸냐면, 자, 이차 함수의 식을 찾아내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줬어. 기억나? 상황 세 가지가 뭐였지? 첫 번째 꼭지점 알려주는 경우, 두 번째 두 근 알려주는 경우, 세 번째 세 점이 다 주어진 경우. 근데 세 점은 고등학교부터는 잘 안 물어본다고요. 단순 계산 노가다기 때문에. 맞지? 대부분은 뭐만 물어봐? 대부분은 꼭지점을 알려준 경우나 두 근을 알려준 경우밖에 안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좌표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지.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좌표를 설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뭘 설정할래? 뭘 원점으로 설정할래? 자, 좌표 설정할 때 무조건 원점부터 잡으셔야 돼요. 원점은 얘로 설정하셔도 좋고요. 얘로 설정하셔도 좋고요. 얘로 설정하셔도 좋아요. 그죠? 뭘 해도 풀립니다. 다만 뭐는 안 돼? 이런 걸 원점으로 설정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건 사이코패스죠. 그죠? 제정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 빼고 이 셋 중에 뭘로 할래? 1번 할래? 2번 할래? 1번? 오케이. 본인 자유입니다. 2번으로 한다고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자, 1번으로 한번 여기를 0,0으로 설정해놓고 풀어볼게. 그럼 얘는 자동으로 뭐가 돼? 1,0이 돼. 맞니? 얘는 뭐가 돼? 얘는 4,0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차 함수는 반드시 뭘 가져? 대칭성을 갖거든. 자, 어디에 대해 대칭이야? 요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거든. 맞니? 여기가 2분의 3이면 당연히 반대쪽도 얼마야? 2분의 3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 2분의 3 합하면 3이고 3만큼 더 왔으니까 4,0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몇 컴마 몇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여기가 2분의 5, 4분의 9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1 가고 2분의 3 갔으니까 2분의 x였고 위로 4분의 9만큼 올라갔으니까 4분의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식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 써도 풀려요. 자, 첫 번째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니 꼭지점을 이용해서 쓰겠다 라고 하셔도 풀리고요. 자, 두 근이 주어져 있으니 두 근을 이용해서 쓰겠다 라고 하셔도 풀립니다. 자, 뭘 쓸까요? 뭐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유인데 그냥 꼭지점으로 써볼까? 본인 자유예요. 두 근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꼭지점이 5, 뭐이므로 2분의 5, 4분의 9이므로 a x-2분의 5의 제곱 맞지? 플러스 4분의 9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이건 완전 중학교 내용이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뭐만 알아내면 게임이 끝나? a만 알아내면 일단 이 함수식은 다 알아낸 거야. 맞지? a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대입을 하던지, 그죠? 아니면 최고창을 문제에서 알려줬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초고창을 알려주진 않았으니 대입을 해봐야겠죠. 뭘 대입해볼까? 안 써먹은 거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를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뭘 대입할까요? 이거 보기 잘니까 얘 대입해볼게. 나는 그냥 대입하면 어떻게 돼? 4분의 9a 플러스 4분의 9가 얼마다? y좌표가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되겠다. 납득 되시죠? 그냥 x에다 1 대입한 거야. 괜찮지? 자, 당연히 a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겠네. 너는 마이너스. 괜찮죠? 자,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식이 다 알아내셨고요. 이제 뭐 구하시면 돼요? 접선 구하시면 돼요. 접선은 어떻게 구해요? m, y는 m, x, 그냥 mx만 쓰면 되겠구나. 이건 콤마 영수나니까. 그치? 납득 되셨죠? 자, 그래서 얘랑 얘가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얼마더라? 0이어야 하더라 라는 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접하니까요. 그죠? 자, 그럼 이 뒤는 순수 계산 노가다죠. 그죠? 이걸 알아내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야. 그지? 이 다음부터는 그냥 접선 구하는 거 똑같이 하면 돼. 접선은 무조건 둘이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얼마? 0 이용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선생님 저는 판별식 0 쓰기 싫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이거 전개 쭉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얼마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인데 플러스 5x 마이너스 4분의 25니까 마이너스 4 맞지? 자, 얘랑 연립할 거잖아. 그럼 연립하면 빠르게 연립해버리면 이렇게 될 거야. 플러스 m 마이너스 5 x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 자, 얘가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 만약 가운데가 얼마여야 될까? B가 뭐야? 얘가 뭐야? 제곱한 거죠. 4는 뭐의 제곱 아닌 뭐의 제곱이야? 2의 제곱 아닌 마이너스 2의 제곱이겠지. 그지? 얘는 거기 뭐 몇 배가 와야 돼? 2배가 와야 되죠. 아니면 마이너스 4배.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러면 판별식 없이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어. 또 뭘 쓴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4인 경우에 m은 얼마입니까? 9겠죠. 얘가 마이너스 4인 경우에 m은 얼마입니까? 1이겠죠. 그죠? 자, 둘 중에 뭐겠습니까? 얘는 9겠습니까? 1이겠습니까? 1입니다. 기울기가 1인 경우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얘가 왜, 선생님 근데 왜 접선이 2개가 나옵니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얘는 원래 이렇게 밑에도 있잖아. 그치? 밑에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접하는 게 하나 있어 없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커? 얘가 기울기가 커? 이 밑에서 만나는 접하는 쪽이 기울기가 크겠지? 얘의 기울기가 9입니다. 9가 그래서 튀어나온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거는 그냥 본인이 둘 중에 하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안 되시면 그게 안 되시면 직접 대입하셔서 근이 뭔지 직접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m이 1입니다. 아무튼 되셨죠? m이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얘가 1 집어넣는 순간 얘가 중근이 뭐라는 게 그냥 뻔히 보여. 2라는 사실이 보이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그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몇 컴마라는 거야? 2 컴마 얼마라는 거야. 맞지?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해? 둘 중에 하나에 대입하면 되죠. 그죠? 되시죠?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겠지? 2m 있네. m이 아까 얼마였지? 1이었지? 대입하면 얼마가 돼? 2겠구나. 자, 높이가 얼마예요? 물어본 게 높이였으므로 요걸 물어본 거죠. 요걸. 그죠?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아, 2m구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보기가 잘못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그냥 높이 구하라는 건 줄 알았네. 10이네요. 답이. 오케이? 자, 22번. 22번. 자,
봅시다.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물줄기를 무지개빛 분수를 쐈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렸더니 이만큼 거리가 얼마래? 11.25m래. 와 진짜 숫자 그지같이 좋다, 그지? 5m. 이거 어딘지 알 것 같아. 너네 반포 가봤어? 반포 한강공원 가봤어? 반포 한강공원? 반포 한강공원 나중에 대학교 가면 한번 가봐. 지금 말고, 그지? 대학교 가면은 반포 한강공원에 가면 여름에 가면은 거기 이렇게 대교가 있거든. 반포대교가 있거든. 거기에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밤 몇 시가 되면 무지개 분수 쇼를 해. 분수가 막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무지개 빛깔이 해가지고 조명 틀어서 막 분수 쇼를 해주거든. 되게 예뻐요.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가면 되게 데이트하기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가 얼마래? 길이가 2래.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길이가 4래요.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또 2차 함수의 식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뭐부터 정해야 된다고? 좌표를 정해야 되니까 원점부터 정하셔야 된다고요. 원점 뭘로 정할래? 본인 마음인데. 자, 1번 여기로 하셔도 되고요. 2번 여기로 하셔도 되고요. 3번 여기로 하셔도 좋습니다. 어디로 정할까요? 1번 얘로 해볼까? 여기가 원점 0,0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뭐가 돼요? 당연히 0,5겠죠? 나도 되시죠? 그러면 이 점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2,9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알아내야 되는데, 맞지? 요 식을 어떻게 알아낼 거냐 이거야. 그치? 자, 첫 번, 그냥 꼭지점 알려줬으니까 꼭지점 바로 써먹으셔도 되고요. 요 점을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셔도 돼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수준에서 꼭지점 이용해서 세우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꼭지점이 뭐가 돼요? 2,9니까 최고차항 A로 놓고 x-2의 제곱 플러스 9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A만 알아야 되는데 또 뭐 대입하면 되겠지? 아까처럼. 그지? 대입할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어요? 아, 0,5가 있네요. 그죠? 0,5 한번 대입해 봅시다.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4A 플러스 9가 5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맞지? A가 얼마가 돼? 자동으로?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로 봐. 괜찮니? 자, 2차 함수 식이 뭔지 알아냈어. 다. 맞지? 자, 이제 뭐 알아내면 돼? 요 접선 알아내면 돼요. 맞죠? 그럼 요 점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뭐야? 요 점은 11.25인데 이거 조금 계산하기 빡세서 분수로 좀 바꿔놓고 계산할게요. 괜찮죠? 11.25는 분수로 바꾸면 4분의 45가 됩니다. 이거 분수 바꾸지 알지? 자, 콤마 0입니다. 맞죠? 자, 당연히 여기서 쭉 빛을 쐈으므로 뭘로 잡을까? 이 직선을 m x 마이너스 4분의 45로 놓겠습니다. 괜찮죠? 자, 얘랑 연립했더니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겠다? 아, 0이 돼야겠구나. 자, 이 친구 그래서 한 번만 싹 전개해 봅시다. 이 친구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입니다. 맞죠? 전개한 거 아니야? 괜찮지? 자, 요거 가지고 얘랑 연립을 때렸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연립만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4 빼기 m x 그 다음에 뭐야? 4 빼기 m이야. m 빼기 4지. m 마이너스 4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분의 45 m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얘 판별식이 얼마다? 0이어야 되겠구나. 맞지? 얘 판별식이 0이어야 하므로 판별식 써보면 m-4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20 플러스 45m이 얼마다? 아, 여기가. 맞지? 자, 이거 계산 빨리 전개해보면 m제곱 마이너스 37m 다음에 플러스 36이네요. 맞죠? m이 얼마 또는 얼마, 이거 인수분해 되지? 그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6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맞지? m이 1 또는 36이 됩니다. 자, 근데 뭐지? 이렇게 되지? 아, 중심 플러스 37이지? 미안.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6이네요. 미안합니다. 나도 되셨죠? 자, 둘 중에 뭐겠어?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아까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쭉 내려갔을 때 나오는 적선이 마이너스 36이야. 기울기가. 오케이?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예요. 맞죠? 자, 이제 뭐 구하라 그랬어?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과 여기 만나는 요 지점과 오리배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지? 자, 원래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되는 문제예요? 안 되는 문제예요? 안 돼요. 이거. 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뭘 이용해야 하니까? 공통수학 2 내용을 이용해야 하니까. 그죠? 옛날 시험에도 나오면 안 됐어. 얘는 왜 나오는 겁니까? 얘는 다르게 풀 수 있거든요. 뭘 이용할 수 있냐면요. 뭐냐면 여기 각도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한번 들어봐. 이런 사고도 할 줄 아셔야 해. 알겠지? 자,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얘들아, 기울기랑 똑같은 말이 뭐였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무슨 뭐? 탄젠트랑 똑같다는 거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맞지? 기울기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지? 요 각도에 뭐랑 똑같아? 탄젠트랑 기울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납득되시죠? 자, 근데 그러면 탄젠트가 얼마란 거야 지금? 1이란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맞지? 여기가 몇 도란 거야? 45도란 거야. 맞니? 이게 무슨 삼각형이 돼? 직각이등변이 돼. 맞지? 길이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중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맞죠? 이걸 이용하면 굳이 우리가 거리 공식 따위 없어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뭐만 알아내면 되니까? 여기에 x좌표만 알아내시면 돼요. 맞죠? 납득되시죠? 자, 여기에 x좌표는 그러면은 m이 아까 얼마였지? 마이너스 1이었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무슨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여기 끝까지 안 풉니다. x좌표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b 2분의 5가 됩니다. 맞지? 아, 해주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5x잖아. 그지? 그러면 중근이 뭐겠냐고. 얘 꼭지점이랑 그래서 2분의 5라. 적점의 x좌표는 중근이니까.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4분의 45에서 뭘 뺀 거야? 2분의 5를 뺀 거야. 맞지? 빼면 어떻게 되니? 빼면 4분의 10이니까. 여기가 4분의 35겠네. 맞지? 4분의 35, 4분의 35. 여기 뭐가 돼? 4분의 35 곱하기 루트 2가 됩니다. 맞죠? 다음 몇 번? 2번.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냥 사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고 계시다면 그거 써서 풀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그게 공통수학 2 내용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리고 옛날 기준으로 따져도 원래 기말범위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중간고사 문제거든. 왜 나왔을까? 그러면 내일 이유는 내가 보기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 기울기가 45도니까 이 각도가 얼마나? 기울기가 1이니까 이 각도가 45도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죠? 공식 안 사면 그냥 여기다가 y좌표도 구하셔서 길이 구하셔서 제곱 더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접하는 직선 찾는 거는 지난번에 열심히 해드렸으니까, 그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넘어가 볼게요.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해보세요. 그 계산이 훨씬 빠를 테니.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내가 지난 시간 숙제 문제부터 조금 풀어드릴게요. 자, 당연히 2차 함수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성립을 해 안 해? 하겠죠. 안 할 리가 없잖아. 그지? 네. 그래서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몇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36번. 자, 두 점 1,0, 3,0에서 만난대요. 그죠?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36번. 256페이지 36번 보시면 자, 얘가 두 점 1,0과 3,0에서 만난대. 두 근이 뭐랑 거야? 그거 이용해 먹어서 풀면 돼요. 겁나? 쉽지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40번 한번 봅시다. 40번. 자,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 써먹으시면 이게 풀리는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얘가 2x 플러스 k고 얘는 x제곱이래.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래요?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는 어디서 치기냐면 얘네 둘의 근이잖아. 연립한 거의 근이잖아. 그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의 두 근이 뭐라는 거야? 알파랑 베타라는 거야. 맞지? 그럼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거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고요? 2고요. 맞죠? 알파 베타는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마이너스 k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까지 알아낸 상태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기억. 얘가 그냥 그대로 나와 있네요. 맞죠? 니은 k가 뭐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k의 범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k의 범위를 알아내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얘는 무슨 근을 가져요? 두 실근을 가져요. 맞습니까? 실근을 가짐으로 당연히 판별식 d가 판별식 써보면 뭐야? 1 플러스 k죠. 짝꿍lik 쓴 거야. 오케이? 자, 얘가 당연히 무슨 수여야 해요? 양수여야 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으로. 맞죠? 이거 1만 이항시키면 k가 몇보다 크다는 사실을 쉽게 뽑아낼 수 있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쉽게 뽑아낼 수 있어. 맞죠? 범위에 관해서 뭔가를 물어보면 어지간하면 판별식 물어본 거예요. 나도 되시죠? 이거 기억하고 계시고 디귿 알파 베타가 뭐보다? 마이너스 아니구나 1이구나 1보다 작니? 하고 물어봤어. 맞지? 자, 알파 베타가 뭐야? 마이너스 k죠.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사실 마이너스 k가 1보다 작아? 하고 물어본 거야. 맞아 틀려? 맞죠? 니은의 양변을 뭐만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바로 뽑을 수 있잖아. 맞지? 디귿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얘도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 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 뒤부터는 앞에 어차피 거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나와 있으므로 앞에서 이제 좀 더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문제 한꺼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몇 시니? 8분이네. 좀 더 하고 쉬자. 자, 그럼 지난 시간에 246페이지에 있는 기본적인 거랑 뭐 고급 이거 내가 아직 설명 안 해줬지, 그치? 그거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얼추 설명을 해드렸어요. 맞죠? 맞죠? 자, 근데 이제 고급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급편은 뭐냐면 자, 이게 세 개가 자주 나와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
정확히 말하면 저 세 개 빼곤 뭐를 잘 안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되시죠? 자, 그래서 저 세 개는 반드시 반쯤 외워두셔요. 아시겠죠? 원리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오면 그냥 고민도 하지 말고 바로 써먹으면 돼요. 알겠지? 자, 첫 번째 f a-x랑 f a 플러스 x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같대요. 따뜻되니? 그냥 그런 조건이 나왔대. 자, 고민할 거 없어.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이렇게 x는 a가 있어.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a-x는 왼쪽으로 x만큼 같다고 받아들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마이너스 x니까 왼쪽으로 x만큼 같다. 오케이? 자, 왼쪽으로 x만큼 갔어요. 자, a 플러스 x는 그러면 뭐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x만큼 같다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왼쪽으로 x만큼 가도 오른쪽으로 x만큼 가도 얘네 둘의 값이 어떻대? 동일하대. 맞지? 그러면 여기서 또 y값이 똑같을 거고 조금 더 가도 y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을 거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좀 덜 가도 y값이 어때? 똑같을 거란 얘기겠죠. 납득되십니까?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쭉 이어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뭐가 돼? x는 a에 대한 대칭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얘는 x는 a의 대칭입니다. 납득되셨죠? 자, 그러면 2차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냥 나중에 여러분이 수능법에 가면 2차 함수 말고 몇 차 함수도 다뤄요? 3차 함수나 4차 함수도 다뤄요. 그죠? 4차 함수에서도 대칭성이 생깁니다. 오케이? 4차 함수에서도 이 조건이 똑같이 나와요. 가끔. 물론 맨날 나오진 않아. 근데 가끔 나와. 알겠지?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니까. 근데 2차 함수에서는 얘가 특히나 더 중요해. 왜? 얘는 대칭축을 가지면, 그지? 그게 뭐랑 똑같아?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잖아.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맞지? 그럼 얘가 나왔으면 얘 꼭지점이 뭐란 소리야? a란 얘기야.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 fx는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뒤에 뭐가 붙는지 모르겠으니 q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납득되세요? 지금은 내가 a라고 했으나 실전에서 숫자로 많이 줍니다. 아시겠죠? 알파랑 q를 모르는 거야 지금. 오케이? 알파랑 q는 물론 알아낼 수 있는 조건을 추가로 주겠지. 그지? 자, 2번 다 적으셨어요? 2번 자, FA는 FB도 많이 주어집니다. 오케이? 뒤에 K가 는 어떤 숫자로 갖다가 붙을 때도 있고요. 안 붙을 때도 있어요. 오케이? 붙든 안 붙든 상관없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게 얘도 축을 알려준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지? 2차 함수일 때 얘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얘기잖아. 맞지? 둘이 Y값이 똑같으니까. 맞지? 얘는 무슨 칭? 대칭. 그럼 여기 가운데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야. 맞지? 자, 여기가 얘네 둘의 정 어디야? 가운데겠지. 한 가운데는 어떻게 구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즉,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2분의 A 플러스 B구나 라는 사실을 그냥 알아낼 수 있어요. 납득되십니까?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 fx는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 한 다음에 그거 제곱 때린 걸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뒤에 플러스 q는 붙여주셔야겠죠. 납득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F1이 F5래. 자, 축이 얼마야? 더해서 얼마로 나누면 된다? 2로 나누면 된다.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야? 3이죠. 네. 그래서 얘는
대칭축이 얼마다? 3이니까 바로 fx가 알파로 적을게요. 여기 이렇게 알려줬으니 이제 a로 쓸 필요는 없으나 그냥 쓰던 결이 있으니 알파로 적을게요. x-3의 제곱 플러스 q 꼴로 생겨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납득되세요? 네. 이것도 자주 나오죠. 그죠? 이렇게 주입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당연히 여기서도 알파랑 q를 알아낼 수 있는 조건은 추가로 뭔가 줄 겁니다. 그죠? 그게 뭐가 될지는 나도 몰라요.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3번. 3번은 엄청 자주 나오진 않나? 그래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둡시다. 자, fx가 fa보다 크거나 같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오케이? 자, 또는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자, 그러면 fa가 fx의 무슨 값이란 뜻일까? 당연히 얘가 모든 x들에 비교해서 가장 작잖아. 그치? 얘가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야. 뭔 말인지 납득되세요? 이해돼?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값이야? 당연히 가장 크다는 얘기잖아. 그치? 최대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납득되셨어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한정으로 최대랑 최소는 무조건 어디서 나옵니까? 꼭지점에서 나오죠. A에서 최소가 나왔다. 즉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란 거야? A란 거야. 그러면 fx의 식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바로 알파 x-a의 제곱 플러스 q꼴로 생기면 된다. 납득됐니?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얘라면 알파가 무슨 수일 거야? 그렇지,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무슨 값을 가지니까? 최소 값을 가지니까. 맞지? 만약에 얘라면, 얘가 주어졌다면 알파는 무슨 수일 거야? 음수일 거야. 왠지 알겠지? 얘는 무슨 값을 가지니까? 최대값을 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돼. 맞지? 납득되지?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자주 나옵니다. 요 세 개 밖에서 나오면요, 틀리세요 그냥. 그다음에 수학 선생님이 안 알려줘서 틀렸다 이러고 욕하세요. 아시겠죠? 얘네가 조합될 일은 있어도 이 밖에서 나올 일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문제 보시면 단 하나도 얘를 벗어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물론 짜잘한 조건 당연히 추가돼. 왜냐면 A랑 Q를 알아내야 되니까. 여기서 알파랑 Q 같은 걸 알아내야 되니까 짜잘한 조건은 추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큰 틀에서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힘든 조건은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세 개는 그래서 외워둡시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도 않지, 솔직히. 아닌가? 어렵나? 근데 듣고 보니까 막 도저히 못할 정도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얘는 뭐다? A에 대해서 대칭. 오케이? 얘는 가운데. 얘네들이 가운데가 축이다. 얘는 뭐다? 여기서 최소가 나오니까 얘에 대해서 또 대칭이 된다. 오케이? 납득되셨죠? 얘가 꼭지점의 x다. 자,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뒤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쉬었다가 갑시다.